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 중에 게임의 규칙이 예측할 수 없게 바뀐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최근 미국의 반 ESG기죠. 유럽의 옴니버스 법안,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해 ESG 게임의 규칙이 예측할 수 없게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백래시 등 ESG에 대한 찬반론이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국내 기업들의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퇴보의 시간이 아닌 지난 몇 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ESG가 이제 숨고르기를 하며 현실화된 전환기를 맞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의 기업들은 과연 그동안의 지속가능성 전략들은 얼마나 기업 가치에 효과가 있었고 투자 수익률은 또한 얼마나 있었는지 짚어볼 시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장 지속가능센터의 센터장 황정환 회계사입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기업들은 ESG 경영의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ESG 경영이 돈이 되나? 우리의 지속가능성 전략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 재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최근 기업들과 논의하다 보면 그동안 보고서 중심의 ESG에서 이제 ESG를 실제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하려는 뚜렷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 그럼 ESG 경영을 잘하면 기업 가치에 영향이 있을까요? 다수의 글로벌 연구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뉴욕 스턴 지속가능성 경영센터는 1000개 이상의 연구 논문 메타 분석에서 기업의 운영 성과 58%가 ESG 성과와 재무 성과 간의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MSCI 조사에서는 높은 ESG 등급이 기업의 수익성, 배당 수익률이 더 높고 변동성은 더 낮은 특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ESG를 잘한다는 것이 곧 재무성과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2,3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을 분석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ESG, 성장, 이익 세 가지 모두를 추구하는 기업은 다른 동종 기업에 비해 7% 초과하는 총주주 수익률을 달성하였으나 ESG만 추구하는 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 5%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ESG가 재무적으로 우수한 기업에게는 그 성과를 증폭시키지만 저조한 수익과 성장 자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ESG, 성장, 이익에서 모두 우수한 기업은 연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다른 기업보다 2배 이상 높고 ESG 경영 활동이 실제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기업은 현재 ESG 경영 불확실성 시대에 있어 재무 ROI와 ESG ROI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선순환 구조의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탄소 감축 40%라는 비재무적 성과를 3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라는 ROI 측정을 통해 재무적 언어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ESG 성과 개선에 전념해 왔지만 많은 경영진은 여전히 이를 가치 창출의 원천이 아닌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확장에 필요한 내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연구들은 지속 가능성과 재무 성과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경영진들, 특히 CFO는 이러한 연관성을 보는데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첫 번째는 사용하는 언어와 지표가 다릅니다. CFO는 EBITDA, ROI에 대해 이야기하는 반면 지속가능성 담당자는 배출량 감소와 같은 지표에 집중합니다. 이 두 지표를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성과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여러 부서 간의 소통 부족, 무형적 이익 측정의 어려움, 그리고 전통적 회계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기존 지속가능성 투자 수익률을 적절히 추구하거나 평가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ISSB 등 투자자 관점의 공시 기준이 정립되면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ROI는 전략과 성과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 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시 목적의 재무영향 분석 방법론을 넘어서야 합니다. 제가 전략 프로젝트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뉴욕 데이스턴 ROSI 방법론이 효과적이었습니다. ROSI의 핵심은 혁신, 운영 효율성, 위험관리 등 9가지의 경로를 통해 지속가능성 활동이 어떻게 재무적 가치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이 프레임워크는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성과에 대해 체계적인 경로를 찾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한 회사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단 1년 만에 $50억 이상의 순이익을 창출하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 방법은 5단계 프로세스로 구성됩니다. 전략 확인, 변화된 관행 파악, 효익 정의, 정량화, 금액 측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 신사업을 추진하며 제조 공정을 변화하는 관행을 도입했다면 그로 인해 에너지 80% 절감의 효익을 정의하고 이를 도입 전의 효과 비교를 통해 수익률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전략의 투자 수익률 측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전통적 재무 분석 시 손실로 예상되어 기각될 프로젝트를 지속가능성 전략적 가치를 입증하여 투자로 이끌어내는 경우였습니다. 스페인 초콜릿 제조사 나트라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코코아 소싱 인증 프로그램을 검토했지만 초기 재무 분석 결과 5년간 순손실이 예상되어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ROSI 방법론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반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전략적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정량화되지 않았던 신규 시장 접근성이 재무적 가치를 반영하자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극적으로 개선돼서 4년차에 흑자로 전환되고 기각될 수 있었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 활동이 어떻게 직접적인 비용 절감과 신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한 숫자로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의류 브랜드 아일린 피셔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운송 방식을 항공에서 해상 및陸상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연간 16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 효과를 측정해냈습니다. 또한 의류수거 프로그램인 리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업 모델이 되어 연간 180만 달러의 순이익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한 자동차 제조사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인트 공정에서 유해 물질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변화를 통해 연간 9천만 달러,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측정해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이 전환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세 가지로 요약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부 언어를 통일해야 합니다. ROSI와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언어와 재무적 언어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ESG를 실제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합니다. ESG는 견고한 재무 성과 위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전략적 재점검의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ESG 전략의 실제 성과를 ROI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가올 시대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측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